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랜드로버의 매우 중요한 모델이죠. 레인지로버 스포츠인데요. 사실 레인지로버라는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사양의 모델이고 현재는 온로드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 스포츠. 사실 랜드로버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은 모델을 내놨죠. 또한 그 모델들을 레인지로버 라인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보크를 비롯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벨라도 나왔었죠. 하지만 대중에게 고급차로서 인식되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을 꼽자면 바로 지금 타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정도가 꼽힐 텐데요. 네, 상당히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과연 그런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2세대 중 부분 변경된 모델입니다. 지난 2017년 LA 모터쇼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더욱 고급스럽고 강력한 SUV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에서 길이와 높이를 줄인 모델입니다. 때문에 레인지로버와 75%가량 부품을 공유합니다. 차체 길이가 4.8m대로 짧아진 만큼 중형 SUV에 속합니다. 대신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강조합니다. 레인지로버가 품격을 전달하는 디자인이라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크롬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검정색으로 마감된 모습인데요. 전후 범퍼도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도록 꾸며졌습니다. 전륜 부분의 공기 배출구와 넓게 만들어진 팬더, 21인치 휠로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 52개의 LED가 사용된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상대방에게 피해 없이 먼 거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에어 서스펜션은 지상고 조절 능력을 비롯해 상당히 빠르게 대응한다는 장점을 갖는데요. 최대 50mm의 지상고를 이렇게 빨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랜드로버 모델 중에서 최상급 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트 모델인 오토바이오그래픽 다이내믹 트림에는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마감하고 시트에는 다이아몬드 패턴도 적용했습니다. 천장 부분까지 고급 소재로 마감했네요.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페시아는 10인치 디스플레이 2개가 사용됩니다. 계기판은 테마를 바꾸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보와 차량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도 독특한데요. 계기판 메뉴 설정에 따라 스티어링 휠 버튼이 변하는 아이디어가 눈에 띕니다. 패들도 있고요. 센터페시아 모니터 중 상단은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하단은 공조장치와 오디오, 시트와 주행모드 설정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선명한 화질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처럼 공조장치 버튼도 메뉴에 따라 에어컨과 통풍 시트 기능으로 변합니다. 변속 시스템은 로터리 방식에서 일반 전자식 레버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아래로는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에어 서스펜션 조절 기능과 주행 모드 변경 다이얼이 자리합니다. 센터 콘솔 수납 화면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USB 3.0과 HDMI 포트도 눈에 띄죠. 사운드 시스템은 메리디안의 19개 스피커로 만든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모드 설정을 통해 탑승자가 원하는 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슬라이딩 기능은 없지만 시트백 조절도 되고 바닥도 평평합니다. 뒷좌석 전용 8인치 모니터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도 넉넉합니다. 기본적으로 780리터이며
뒷좌석을 접으면 1686리터까지 확장됩니다. 테일게이트는 당연히 전동식이며 후방 차고 조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떤 체감적인 소리를 들려주는지 들어볼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방지,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등 다양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도 있습니다. 대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 주진 않습니다. 이외에 자동 주차 기능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최신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룸을 보면 공기를 위에서 흡입해 오프로드 주파에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온로드 주행 성능까지 겸비한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저희 팀에게 인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레인지로버 스포트 상당히 다양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죠. 또한 소재면으로 보더라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잘 살리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급차들, 어떤 대중적인 성향의 차들이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가격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 나간다면 현재와 같은 레인지로버 스포트 조금은 사치품의 성격을 갖는데요.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대중 모델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달리기 성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죠. 네, 그럼 레인지로버 스포트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하지 않았는데 후반에 개입하는 타입이기 때문이고요. 현재처럼 차가 달려나갈 때 일단 조금 특징이 있다면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 혹은 이제 저속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막강한 토크가 강한 힘으로 차체를 밀고 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토크감이기 때문에 끌고 나간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요. 하지만 조금 재밌는 것은 상당히 강한 그 가속감으로 끌고 나가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고 나면 가속감의 변화가 조금은 줄어들면서 밋밋하게 조금은 평이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미터의 바늘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상태로 고속 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엔진 출력이나 토크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은 나오지 않는데요. 참고로 현재 모델 SD-V6 엔진은 3.0L 배기량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72.4kgm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토크를 낮은 RPM부터 상당히 쉽게 끌어내는 만큼 이 차의 어떤 버거운 그런 무게들을 크게 체감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죠. 무게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볼륨만큼이나 상당히 무거운 차에 속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차량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역시 온로드 중심의 랜드로버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디스커버리 스포트도 그렇지만 디스커버리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레인지로버가 고급 SUV, 어떤 그 SUV의 정점에서 이런 매력들을 어필해내고 있다면 특히나 랜드로버 모델들은 오프로드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현재 랜드로버 스포트 역시도 온로드를 중심으로 하지만 오프로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능력을 보여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테스트한 오프로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시비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습니다. 뭐 온로드에 맞춰져 있지만 역시나 이 오프로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 것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죠. 온로드 중심의 SUV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에 정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는 그다지 흔치가 않죠. 특히나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은 여전히 그 매력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어떤 버튼의 조작, 다이얼 조작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오프로드를 점령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뭐 과거 저희의 경험을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진흙에 빠졌을 때, 눈길에 빠졌을 때, 그때 이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만으로도 헤쳐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 사륜구동 시스템의 경쟁력만큼은 분명히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런 어떤 거동, 이런 부분에서의 민첩함이 상당히 날렵하다는 점도 마음에 드는데, 네, 서스펜션 특징에 대해서 저희 팀 전인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Tryna get it now with no hesitation. Tryna get it now, I ain't got no patience. Tryna get it now, man, I'm tired of waiting.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지는 고급스럽고 개성 넘치는 디자인, 그리고 나름 브랜드 내에서는 고성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SUV의 실용성 자체로 보자면 가격대가 살짝 높습니다. 스티어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디스커버리와 락투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7로 동일한 것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오프로더답게 약간 여유로운 스티어링 반응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차체 무게와 이 덩치를 생각해 봤을 때 코너링 성능이 제법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스펜션 셋업 때문인데, 제가 타본 랜드로버 모델 중에서는 가장 서스펜션이 단단한 쪽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도 조금은 다른데요. 보통 랜드로버 모델들의 자세 제어 장치 개입 패턴은 코너 시작부터 끝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언제 개입하지 싶을 정도로 개입을 하지 않는데,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는 확실하게 개입을 한번 합니다. 특히 방향이 전환되는 그 순간인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차체 무게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코너링을 하다 보면은 회전하는 가속도가 크게 붙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아예 상쇄시켜버리고자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운동 성능과 주행 감각을 다른 메이커의 SUV 모델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벤츠의 SUV 모델을 한쪽 축에 놓고 포르쉐의 SUV 모델을 한쪽 축에 놨을 때 확실히 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은 이쪽 축에 가까운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감각이 느껴집니다. 참고로 이 서스펜션은 초당 500번까지 댐핑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차가 달려나가는 부분, 뭐 앞서 고속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 스피드미터의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도 뭐 충분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고속주행 안정감입니다. 사실 안정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댐핑 자체가 다른 랜드로버 모델보다는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약간 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의 무게라든지 이런 점들이 약간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자세 제어 장치를 비롯해서 일부 거동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스펜션 부분에서 조금 재미난 점이 있다면, 다른 랜드로버 모델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 핸들링 특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스티어링을 작게 정말 조금만
조작하는 환경 안에서도 차가 민첩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특히나 이와 같은 중량급의 SUV에서는 쉽게 느끼기 힘든 감각인데요.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자꾸만 중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레인지로버 스포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2380kg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무거운 그런 차체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무게 배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륜 쪽에 52%, 후륜 쪽에 이제 48% 정도가 맞물려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게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우 기자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I love to look at you while you're asleep and think that maybe one day you will be whoa, whoa.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만큼 각종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치스럽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도 민감한데 각종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요? 먼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차량을 폐차할 때 소재의 85%를 재활용할 수 있고 95%를 회수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여기에는 폐쇄형 순환 제조 공정이라는 개념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폐쇄형 순환 제조 공정이란 금속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를 모아서 녹이고 그것을 다시 금속으로 만들어서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매우 큰 비율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엔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공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랜드로버는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엔진 제조 공장 옥상에 영국 최대 규모의 솔라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무려 22,600장 이상의 패널을 사용해서 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장에 필요한 전력의 30%까지 충당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속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서 이산화탄소를 연간 2,400톤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랜드로버는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나쁜 이미지도 있죠. 장고장이나 AS도 그 중에 하나지만 신기술 적용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랜드로버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큰 변화를 거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만큼 제기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엔진의 효율성을 비롯해서 연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김선우 기자가 이번엔 상당히 신선한 그런 소재로 접근을 해서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다시 레인지로버 스포트. 개인적으로 사실 카차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 안에서 사실 주차할 때 조금 이렇게 차선 폭이 좁다든지 이런 환경이 많기 때문인데,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 운행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컴팩트한 모델들이 조금 더 잘 달려주고 실제 그런 느낌을 더 키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트에서는 그런 어떤 볼륨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지 않고 운전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질감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다른 SUV들 대비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잘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레인지로버 스포트 상당히 잘 달리는 모델인데 과연 가속 성능은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저희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초 정도. 그렇다면 과연 제조사 발표 수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볼까요? 상당히 재미난 그런 수치를 보여줬죠.
네,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요. 사실 BMW가 어떤 그 변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제기어 랜드로버도 변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체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BMW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을 보여주지만, 실제 이 어떤 변속기가 체결되는 부분, 스톱 모드로 제어를 했을 때 다운시프트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 부분에 있어서 랜드로버나 제기어 역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변속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한 가지 더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언더스티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차가 예민하게 잘 돌아준다는 느낌이 전해지는데, JP 김선웅 기자는 한 번 꺾은 상황, 여기서 차가 밀려나갈 것 같은데 스티어링을 조작하면 한 번 더 말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는데, 예전 랜드로버 모델들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사실 자세 제어 장치만 하더라도 과거 레인지로버 스포트 상당히 우악스럽게 그렇게 제어를 해줌으로써 승차감은 물론이고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세련된 그런 제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런 안전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키워주고 있고요. 코너링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핸들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스펜션 탄력성에 의한 이런 어떤 코너링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타이어의 성능이 제법 좋습니다.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크로스 컨택 시리즈 SUV를 위해서 튜닝된 타이어인데, 현재 레인지로버 스포트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이즈로 본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상당히 큰 편인데, 적어도 이 타이어 다른 타이어로 향후에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타이어를 기준점으로 하셔서 여기서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부드럽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스포티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타이어인데요. 어떤 기능성, 과거 랜드로버가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레인지로버 스포트, 큰 등치를 가진 만큼 제동 성능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강조가 될 텐데요. 여기서 제동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7.4m 정도인데요. 물론 이것은 가장 최단거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늘어지더라도 38m대 초반을 꾸준하게 유지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테스트를 담당했던 김선웅 기자는 정말 브레이크 패드 쪽에서 연기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차가 정지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실제 성능을 구현하는 부분,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제어라는 부분, 페달을 조작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적당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그 짜임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 역시도 좋고요. 다만 가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비싼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모델, 상당히 고가의 트림이죠. 오토바이오그래피 다이나믹, 상당히 그런 긴 모델명을 갖고 있는데, 고급스럽다는 점은 좋지만 사실은 가격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밑에 있는 그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가의 자동차는 분명히 사치품에 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갖춘 모델들이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가성비,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바로 밑에 트림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엔진은 현재 타고 있는 이 모델은 V6 사양이죠. V8으로 가게 되면 감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차이, 어떤 퍼포먼스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감성을 중요하시는 분들께서는 V8이 좋겠지만,
네, 어떤 일상에서의 무난함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현재의 SD-V6 정도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이들 때 정숙성은 약간 높은 편에 속하는데 아무래도 프론트 쪽에서 네, 약간의 소음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때 부각이 되고 사실 차가 움직이는 환경 이때는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때문에 아이들 때 네, 조금의 특성에 의해서 소음이 약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트 오토바이오그래픽 다이내믹을 타고 있는데요. 이 차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뭐 최근에는 부메스터를 비롯해서 뭐 버스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쓰이고 있는데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그 섬세한 부분, 특히 고음 부분을 살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때문에 클래식, 기타 조금 더 섬세한 뭐 재즈도 좋겠고요. 그런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네, 이와 같은 사운드 시스템은 충분한 만족감을 전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ogether we will take this open road, 'cause I believe in you. Pack up your things because it's time to go. We'll take this highway, me and you. Each morning I wake up and love the way that I believe in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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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네, 오늘 만난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트 오랜만에 만나는 모델인데 뭐 상당히 그런 재미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뭐 성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로드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온로드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더 안정적으로 달려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현재 모델은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덩치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민첩함, 뭐랄까 정말 체격은 강호동 씨 같은데 정말 움직임은 마치 좀 체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네, 상당히 이체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장거리 투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랜드로버 모델들 가령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레인지로버가 조금은 탄력적인 그 서스펜션을 통해서 오프로드 대응 능력을 키웠다면 현재 모델은 오프로드를 아우르면서도 온로드에서 조금 더 편안한 주행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는 네, 레인지로버 스포트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모델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채용된 만큼 연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주행 연비를 보여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SD-V6 엔진이 보여준 연비 고속도로에서는 리터당 15km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준인데요. 특히나 이 차의 무게가 대략 2.4톤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더욱이 그렇죠. 시내주행 연비도 네, 6에서 7 정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연비라면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현대 산타페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물론 뭐 가솔린이긴 합니다.
고속도로 부분에선 더 나은 연비, 시내에서도 유사하거나 오히려 현재 레인지로버 스포트가 약간 더 나은 연비를 보여주게 되는데, 물론 뭐 가솔린과 디젤 간의 이제 차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의 유지비를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놀라운 연비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자면 오토 스탑이 작동할 때 이때 반응 시간이 다소 더딥니다. 또한 조금 더 매끈한 그런 작동 능력을 보여준다면 더 많은 랜드로버 스포츠의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은 정말 잘 달리는 온로드 SUV, 뭐 분명 나는 포르쉐 카이엔이 더 낫다, 물론 카이엔도 상당히 좋은 차지만 이 차만이 보여주는 그런 또 가치라는 부분, 또 감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데요. 그런 어떤 특별함을 담아내고 있는 SUV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트 오토 바이오그래피 다이나믹을 만나봤습니다. 벤츠만큼이나 정말 긴데요.